예, 안녕하세요. 진옥방입니다. 오늘은 이제 격화되고 있는 이제 이란 시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폐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상인들 또 국민들의 삶이 아주 힘들어져서 그런 시위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 이란 시위가 이제 시작됐고 최근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뭐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전역의 31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고 이게 어떤 뭐 이념적인 게 아니고 배고픔,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이게 시위가 발생되면서 지금 좀 통제가 불가능한 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란의 가장 큰 그 이유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이제 경제 제재를 지금 받고 있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제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상인들 및 일반 국민들의 생존의 위험성이 극에 달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폐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건데요. 이때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근데 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러시아는 또 전쟁도 하고 미국의 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음에도 환율이 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 차이가 발생했을까? 이런 좀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두 나라 모두 이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산유국입니다. 그러면은 뭐 뭔가 이제 유사점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율 방어 능력에서 이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의 기초 체력과 또 이제 내부 이제 국가별로 이제 대응 전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외화를 이제 좀 벌어들이는 건데요. 이렇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두 나라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어떤 양이나 결국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양이 틀린데요. 러시아는 뭐 결국은 문제 없다는 소리인데요. 결국 이제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에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로 가장 큰 대국 두 나라죠. 빨리 이제 수출처를 돌려서 어,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과 인도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원유를 대량으로 이제 사들이고 있고요. 이게 뭐 아마 좀 싼 가격으로 이제 사갈 겁니다. 러시아는 뭐 약간 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에 대한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또 환율 방어에 실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사실 그 공식적인 수출길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그 유령 선단이라고 부르죠. 이제 몰래 뭐 이제 석유를 팔고 이런 건데 이래서 물량이 이제 아주 방대할 수도 없고 작고 가격도 아마 매우 헐값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 자체가 이제 국가를 어떻게 떠받치기에는 이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경제 위기를 관리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어떤 능력인데요. 러시아에는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나비울리라라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되게 뭐 어쨌든 그 은행가로서는 천재적인 금융 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미리 러시아는 이미 뭐 생각을 해서 진행한 거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전쟁 직후에 바로 자본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들이 벌어오는 달러를 뭐 이제 자국 통화 루블 하죠. 그걸로 이제 많이 바꾸게 하고 금리도
20%까지 이제 올려서 이렇게 좀 루블화에 대한 폭락을 좀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은 사실은 이제 경제가 아닌 이제 종교적인 논리로 해서 좀 그것들이 실제로 대응책이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거나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 정책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실제 고정 환율을 정하긴 했는데 실제 시장 환율은 이제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몇 배 이상의 차이가 이제 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시장이 뭐 초토화된 상태고 실제 관료들 중에서는 또 환율에 대한 부패 그런 것들에 대한 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그래서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뭐 그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식량입니다. 이제 뭐 식량이 없으면은 뭐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곡물 시장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어, 밀을 이제 빵 먹는 걸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굶주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란은 식량에 대한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뭐 밀도 그렇고 옥수수 이런 것들을 수입해야 돼서 결국 환율이 이제 오르면 빵값도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게 2022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2014년에 크림반도의 어떤 사태 이후로 이제 그 당시 이후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사실은 그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서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와 이제 전쟁을 좀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뭐 거의 8년이죠. 전쟁 그때 이제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서 전쟁이 나면 어떤 금융 제재를 받고 어떤 그런 자본력이나 식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어떤 식량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란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재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경제 체력이 이제 고갈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산업적인 이제 부분입니다. 산업 기반이 러시아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기초과학이 튼튼하고 중공업이 탄탄한 나라라서 그거 자체도 뛰어나고 일부러 전쟁 이후에는 수입했던 거를 일부를 국산화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위험성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란은 뭐 제조 기반이 사실은 뭐 저도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란 제품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필품부터 공산품까지 많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해서 환율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산유국이고 심지어 러시아 이란에 대해서 왜 환율에 대한 방어 차이가 날까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좀 시위가 평화적으로도 되고 아무도 시위하시는 분들이 또 다치는 일이 이미 좀 그런 상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없기를 희망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